네, 안녕하십니까. 요번에는 이제 제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걸 리얼타임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시간 보면 11시 50분쯤 됐는데, 일단 목표는 1시간 안에 일단 만들어내는 거고요. 일단 주제는 어떤 거냐면, 주제는 지금 퍼브캠에 보면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파일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파일을 읽어드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대부분 진행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 퍼브캠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이제 실제 다운로드를 압축 파일로 받아도 대략 뭐 한 70, 80, 90기가까지 돼 있어요. 압축이 되면. 그래서 풀면 거의 1테라급이 되죠. 그래서 용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사실 이제 퍼브캠에 들어가서 가장 만만한 벤젠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각각 컴파운드마다 CID라 해서 컴파운드 I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D를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CID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요. 실제로 보여드리면 여기 다운로드에 컨퍼머의 디스플레이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실제 열립니다. 그래서 CID 값에 따라서 실제 이제 퍼브캠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름 가지고 CID를 찾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ID 가지고 이름을 찾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세한 부분은 이제 실제 퍼브캠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올지 이제 실제 찾아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어떻게 지금 이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따로 이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대로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나의 파서로서 연결하는 파서로서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하나 땅 켜놓고 시작을 하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왼쪽 위에 새 프로젝트 만드는 거 누르시고 이제 자바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에 이름을 퍼브캠 파서 존재한다고 나오네요. 존재한다고 나오면 여기 들어가면 파서가 있죠. 뭐 지우고 다시 만들어 봅시다. 다시 해보면 제가 테스트한다고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만들면 되고요. 여기 이제 메인 클래스 만드는 게 있죠. 이제 메인 클래스를 지금 여기 뒤에 이름을 메인으로 바꿔주고 이 앞에 패키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org individual 이 패키지 이름은 뭐 마음대로 짜셔도 돼요. 마음대로 짜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가 이제 organa이든지 컴퍼니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메인 클래스에 이제 자기 소속이랑 이제 실제 패키지 폴더 위치죠. 그래서 만들어 보면 알차게 나옵니다. 알차게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 실제 위에 부분에 이름이 들어가죠. 저는 이제 윗부분에 주석을 적어주는데 여기에 이제 위에 부분 자바 덕을 만들 때 넷빈즈에서 자바 덕을 만들어질 때 위에 주석은 이제 HTML 형식으로 읽어드려요. 그래서 여기 BR이라 적어주면 이제 자바 덕도 실제로 인터넷에서 열어보고 웹브라우저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HTML 형식으로 적어주면 HTML 형식 그대로 읽혀서 줄바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주석도 적어줄 수 있고요. 이제 함수 주석도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함수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주석을 적어주시면 편해요. 진짜 편하고요. 이제 지금은 테스트니까 주석 적는 것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하나 해보면 이제 파일을 읽어 드릴 텐데 이 디스플레이 주소가 중요해요. 디스플레이 주소가 중요한데 대부분 디스플레이 주소들은 이제 HTML 주소들은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폴더에서 파일 정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퍼브캠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서 뭐 퍼브랑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 컴파운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컴파운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위 단위로 계속 간다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CID 나오면 241이라고 나와요. 241번이니까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1번이면 1번 모리큘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10번 모리큘이면 10번 모리큘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1번이 벤젠이에요. 그래서 241번으로 일단 띄워두고,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주소 값도 그대로 놔두면 3D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소스 패키지에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항상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메인 형태랑 이제 저희가 먼저 퍼브캠 파서라는 느낌은 이제 퍼브캠이라고 해서 이제 퍼브캠 매니플레이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퍼브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퍼브캠이라고 하고 뒤에 툴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해요. 툴이라고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굳이 툴이라고 이번에는 쓰지도 않고 이제 퍼브캠 파서로 바로 연결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 CID 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상수화 처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 전에 저는 일단 이런 상수 값들에 대해서 추석 처리로 좀 구분을 지어놓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보기가 편해서. 그래서 이제 퍼브캠 컴파운드 스타트 URL 이제 앞에 이제 CID 값을 중심으로 나눠졌을 때 스타트 부분인데 넣고 여기서 잘라내면 되죠. 그 다음에 스트링 퍼브캠 컴파운드 엔드 URL 하고, 이제 포매팅을 맞출 때 보면 여기 포맷이라고 해서 Alt Shift F가 있죠. 그래서 Alt Shift F 누르면 포맷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241번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불러드릴 거고 따로 변수명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줄 필요 없는 함수들로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짤 때는 스태틱 함수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들 이름 또한 스태틱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CDK를 넣어야죠. 일단 여기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CDK라고 해서 이제 케미컬을 다루는 라이브러리인데,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브캠이라는 이제 화합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넣어줄 거예요. 라이브러리 넣어주는데 이제 제가 대부분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프로젝트 안에 라이브러리나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복사를 해옵니다. 복사를 해서 각 프로젝트별로 다시 집어넣어놔요. 에러가 나나요?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 안에 집어넣고 여기에서 자파일 추가를 누르면 여기 뭐가 많은데, 여기 네비즈 프로젝트 안에 프롬캠 파스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CDK 렐레티브 패스로 지정을 해주면 집어 들어갑니다. 여기 뭔가 열심히 올라가죠. 이 라이브러리를 스캐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리큘을 다루는 클래스는 아이아톰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아이아톰 컨테이너라고 해서 퍼블릭 여기에서 항상 이제 임포트를 시켜야 되는데, 임포트는 진짜 적어주지 않아도 여기 계속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추가하기 하면 이렇게 알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아톰 컨테이너가 하나의 모리큘 형태를 읽어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후에 아마 CDK 설명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걸 알려드려야 되냐면 이제 HTML을 읽어오는데 이제 SDF 이게 이제 퍼브캠이 SDF 파일 포맷이라고 해요. 이제 MDL 파일 포맷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 들어가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톰 개수, 번드 개수, 그다음에 아톰에 대한 정보, 번드에 대한 정보, 그 밑에 이제 각각의 모레큐를 설명하기 위한 디스크립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CDK에서는 어떻게 읽어드리냐면 이제 실제 CDK 내부에 이제 이터레이팅 MDL 리더인가요? 네, 그렇죠. 이터레이팅 MDL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SDF나 SD 파일 포맷들은 이런 이터레이팅 MDL 리더를 사용해서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이용해서 모레큐를 읽을 건데 이제 여기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죠.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위치가 CDK에 org, OpenGSI, OpenScience, CDK, IO의 이터레이터의 MDL 리더라고 있죠. 그래서 열어보면 이제 읽어드릴 때 실제 이제 생성자를 확인을 해봐요. 어떻게 읽어드릴지. 그래서 생성자를 확인해봤을 때 여기 리더가 있고 iCam Object Builder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서 치면 CDK 자바덕이라고 치면 여기에 버전이 비슷한 게 있죠. 비슷한 게 있어서 자바덕을 열어보면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터레이터에 MDL 리더라고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함수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자바덕이라 그러는데 이 자바덕을 보고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들은 이제 example user에서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터레이트 MDL 있고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 있고 여기 디폴트에서 인스턴트를 하나 만들어 주죠. 네, 그래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생성자에서 여기 인풋 스트림이나 리더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저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get molecule이라는 함수 하나를 이제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 줄 텐데 이걸 이제 만들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를 만들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퍼브캠에 모레큐럴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그걸 빼내오는 형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변수를 크게 만들어 보는데 이터레이팅 MDL 리더 해서 더 모레큐 리더 new 해서 이거에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뭔가 인풋 스트림 리더가 들어가야겠죠. 리더가 들어가야 돼요. 인풋 스트림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어떤 거였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에 이걸 그대로 붙여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붙여넣고 에러 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가지고 올 건데 이 인풋 스트리밍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읽어드리는 이제 스트리밍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인풋 스트리밍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 인풋 스트림을 받아올 곳이 인터넷에 있어요. 인터넷 HTML을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어떻게 보면 하나 만들어줬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의 멤버 함수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해서 이제 get input stream using CID CID 값으로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넷에서 읽어드릴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제가 이제 구문이 있는데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클래스가 있습니다.
URL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을 연결할 때 넷이라고 돼 있죠. 인터넷을 연결할 때 어떤 주소에다 연결할 건지 해서 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URL이 이제 저희가 URL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URL 가운데다가 CID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스태틱이니까 이것도 같이 스태틱으로 맞춰줘야 돼요. 스태틱은 모든 게 정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맞춰주고, 스타트 플러스 이제 여기에 지금 int 값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integer to string 해서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시켜주고, 이제 똑같이 pubchem parser 좀 찍어서 end URL 찍어주면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URL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스로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URL 에러가 났을 때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try catch문을 안에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에러가 났을 때는 항상 너를 던지게끔, 어떤 것도 받지 않고 너를 던지게끔 해서 에러가 났다라고 해서 멈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system.error. println 해서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파서 클래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에러 문구를 바로 띄우게끔 만들어주고, 실제 이제 한번 에러를 같이 띄워준 다음에 ex.print stack trace를 해서 실제 이제 에러를 출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URL의 합분수들을 보시면 실제 이제 오픈스트림이라서 바로 열어서 처리하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처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읽어드린 다음에 만들어주고 나서 점으로 바로 오픈스트림으로 연결해주면 연결이 될 건데, 여기에 또 IO exception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고, 여기에 캐치문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네, 이게 말 URL 또한 이제 IO exception이 같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붙여놓고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러가 났을 때는 그냥 실제 이제 반드시 에러가 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캐치를 넣어주는데, 이제 저는 프로그램이 에러 없이 잘 돌아갔으면 원하기 때문에 에러를 확인할 수 있게끔, 나중에 수정할 때 에러를 확인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빼서 리턴으로 넘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제 파서 해서 인포 스트림에 더 CID가 들어가면 이게 바로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게 이터레이터 방식이기 때문에 넥스트랑 넥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무조건 모리큘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하나만 읽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턴에서 봐서 던져주면 모리큘을 읽어드리는 걸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실제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 이제 변수 타입을 만들어내거나 할 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저번에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래서 금방 만들어졌는데 이제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테스트를 해봅시다. 테스트를 해보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죠. pubchem parser .chem 모리큘에서 241번을
읽어드릴 수 있는지 실행을 하기 전에 여기 에러가 났죠. 붙여주고 에러가 났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보면 이렇게 에러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에러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죠. 제가 지금 URL을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여기 스타트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랜드라고 바꿔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에러가 2개 떴지만 생각해줘야 될 게 뭐냐면 URL이 잘못 들어갔으니까 널 포인터를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면 곤란하죠 이러면. 네, 돌려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URL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드릴 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많이 읽어드리고, 인포스트림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두시면 다음과 같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ID 번호만 알면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파워캠을 다음과 같이, 요즘엔 인터넷 연결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뭘 해볼까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제 퍼브캠 파서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퍼브캠 또한 이제 FTP로 연결해서 잘 받으실 수가 있지만 CID 순서대로 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아까 전처럼 이제 실제 URL이 없으면 널 포인트를 던지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렸는데 지금 여기서 넥스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 넥스트가 없는 부분이 리더 넥스트가 없으면 그냥 남기고 그 다음 CID로 넘어간다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URL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이제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이런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임포트들은 지워주고요.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인풋 스트림을 이렇게 바로 읽어드리는 걸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이제 파서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HTML을 분석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때, 그리고 이제 HTML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싶으시면 구글에서 이제 크롬에서 소스보기 같은 걸 열어보시면 실제 이제 HTML은 다음과 같이 읽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소를, 제가 아까 HTML 읽었을 때 이걸 그대로 읽으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읽어드리는 거는 뭐든지 버퍼드 리더에서 읽어드립니다. 버퍼드 리더에서 읽어지고요. input stream reader 해서 이제 URL을 읽어드릴 텐데, URL을 여기 input stream 다 지울 필요 없군요. input stream reader가 요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241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시면 여기 플러스로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꼬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넣고 input stream reader라고 해서 지금 URL 넣고, 지금 에러가 많이 나서 이것저것 에러들이 많이 나서 지금 읽어드리기 힘든데, URL 오픈 스트림 열어주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에러가 아까 전에 IO exception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는 대부분들의 테스트 할 때는 그냥 여기 exception을 적어놓는 편이에요. 모든
에러에 상위 클래스인 익셉션을 적어주면 에러는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드린 다음에 항상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는 스트링으로 읽어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전체 제가 저거 읽어드리는 결과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트링 필터 해서 저장할 공간 하나 만들어주고요. 저걸 쓸 때는 이제 한 줄씩 읽어드려요. 한 줄씩 읽어드리는데 리드라인 통해서 한 줄씩 읽어드리는데 끝날 때까지 읽어드리고 더 스트링 빌더에 저걸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줄바꿈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주면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한 줄씩 읽어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HTML을 긁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주소를 요걸 지우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뜨죠? 그래서 이 주소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실제 요런 값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읽어드리는데 뒤에 HTML 소스 코드가 나와요. 이런 소스 코드들이 나오고 지금 보니까 익스플로러가 하위 단어면 지워지는 거고 이제 헤더 파일을 가지고 오는 콘텐츠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브라우저 해서 각각의 위치들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이제 사이트 볼 때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실제 뒤에 소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빼내와서 처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고 이런 데 주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해당 클릭했을 때 보이는 사이트 맵들은 대부분 주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 부분의 값만 가지고 오고 그 값을 다시 긁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때 그 다음에 저런 공용 전체 퍼블릭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굳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을 다 받지 않고 URL을 직접 접근을 해서 인터넷에 있는 환경이라면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가장 편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퍼브캠을 많이 들 수도 있고 이제 뭐 그 다음 예로는 이제 제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는 하지만 주 타겟 자체가 이제 바이오 모리큘이에요. 바이오 모리큘이라서 이제 실제 이제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더 열어보면 이 프로테인 구조예요. 단백질 구조인데 단백질 구조를 이제 PDB 포맷에서 열어보면 여기 주소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냥 HTML 형식으로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프로그래밍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처리를 대부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뭐 받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처리하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URL 쓰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영상 가지고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RL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